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피지컬 아시아 프로듀서가 비하인드 스토리와 매니 파키아오가 어떻게 전체 프랜차이즈의 영감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라는 제목의 미국 언론 데드라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 데드라인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피지컬 아시아 감독 장호기 감독과의 심도 있는 인터뷰 기사인데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버라이어티 쇼가 어떻게 전세계 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지컬백이 프랜차이즈화되며 계속 글로벌 버전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넷플릭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미국 기업입니다. 결국 이들도 아메리칸 퍼스트 마인드가 강합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나올 때는 이 기업 최대 목표를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K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 하나만 히트하는 게 아니라 그 후로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스위트홈, 더 글로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뿐만 아니라 비오리지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눈물의 여왕, 폭삭 소가스타, 최근에 폭군의 셰프까지 전세계 신드롬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K드라마는 넷플릭스의 기업 목표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이념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500억을 들여 제작한 K드라마가 전세계 1위를 하는 시청시간과 5천억을 들여 제작한 미드가 전세계 1위를 하는 시청시간이 같다면 당연히 기업 이념으로는 K드라마를 더 밀고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만 넷플릭스는 더 글로리 전세계 신드롬 이후로 완전하게 기조를 바꿉니다. 그 밑바탕에는 할리우드 제작자들, 한마디로 공급자들의 물밑에서의 압박과 할리우드 파업으로 인한 배우와 작가들의 위기감의 폭발이 기폭제였습니다. 결국 전세계 최대 글로벌 공룡 OTT가 K 콘텐츠 산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넷플릭스 순위를 전부 장악하자 미국 연예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졌고 이제 넷플릭스는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순위 집계 방식을 미드에 유리하게 바꿔 K드라마가 순위권에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었고 비오리지널 K드라마는 예고편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방영은 지역별로 시간차 차별 방영으로 순위 진입에 장벽을 높였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밀고 있는 미드가 올라올 때면 K 콘텐츠는 숨기기 급급합니다. 한 예로 이번에 미드 위쳐4가 올라오자 피지컬 아시아 방영 행태가 엉망입니다. 넷플릭스 인기 신규 쇼인데도 불구하고 5, 6회차 방영 시간이 오후 4시인데도 불구하고 5시를 넘겨 무작위로 올렸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신규 에피소드를 보려고 시도하다 포기하는 시청자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또 태풍 상사 또한 처음 등장 넷플릭스 순위 3위까지 올랐지만 아시아와 북미, 유럽 순위는 제외되고 남미 순위만 전하는 이상한 순위 집계 형태로 초반 이 드라마의 순위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넷플릭스는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대작 위쳐4 1위를 가로막는 K 콘텐츠를 사전 순위에서 밀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한 느낌입니다. 결국 오늘 날짜 플리스페토를 1일 순위를 보면 K 콘텐츠가 순위에 단 하나도 없는 초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넷플릭스 순위표를 장악하고 있는 미드들이 엄청나게 전세계적 이슈를 낳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전세계 1위 드라마 위쳐4는 출시 일주일 만에 벌써 하락세가 뚜렷하고 미국 순위에서조차 1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넷플릭스가 계속 미드를 억지로 밀어서 순위 상단에 올려놔봤자 세계 시청자들의 눈을 단시간을 속일 수 있지만 장기간은 속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로벌 OTT가 빠른 시일 내에 등장해서 넷플릭스와의 선의의 경쟁을 하며 그들에게 K 콘텐츠의 위력을 보여줘야 그들이 장난질을 치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들이 넷플릭스에 올인하지 않고 그래봤자 미국 OTT들이지만 디즈니 플러스, 라쿠텐 비키, HBO 맥스, 아마존, 애플 TV 플러스로 OTT를 다양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매림이 조각도시는 디즈니 플러스에 출시되어 지금 순위권에 들고 있고 신의 하늘 X도 라쿠텐 비키와 HBO 맥스에서 출시되어 조만간 순위 데이터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피지컬 아시아가 미드 위쳐 시즌4에
가장 큰 희생양이 되어서 안타깝지만 K콘텐츠는 입소문으로 볼 시청자는 다 시청하기 때문에 다음 주 넷플릭스 시청 시간으로 비영어 1위를 확신합니다. 일단 피지컬 아시아를 리뷰하는 미국 언론 데드라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아시아에서 넷플릭스의 국가 간 전투가 뜨거워지고 있으며 현재 시즌 에피소드의 절반이 공개되었습니다. 향후 미국과 이탈리아의 스핀오프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이미 플랫폼의 상위 10개의 글로벌 비영어권 시리즈 목록에서 3위로 치솟았으며 매주 화요일에 2개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송됩니다. 피지컬 100의 첫 2시즌을 지휘한 시리즈 프로듀서 장호기는 데드라인과 함께 유명한 복서 매니 파키아오가 어떻게 주저없이 합류했는지, 브라질이 시리즈의 향후 에디션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이유, 그리고 피지컬 아시아가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독특하게 대규모 통역팀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지컬 100의 첫 번째 시즌부터 장 감독은 데드라인에 결국 어느 시점에서 피지컬 월드를 개발하고 촬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쇼의 전체 슬로건은 인종, 성별,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확장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장호기 감독은 말합니다. 우리는 매우 한국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전체 목표는 피지컬 US 및 이탈리아의 스핀오프를 파이프라인에 포함하여 천천히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피지컬 월드를 선택하는 대신 먼저 이웃 국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피지컬 아시아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8개국의 피지컬의 일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 한국, 일본, 몽골, 호주, 터키, 필리핀, 태국 및 인도네시아. 장 감독은 복싱의 8개 부분에서 세계 챔피언인 전설적인 필리핀 복서 파키아오가 전체 프랜차이즈의 영감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항상 그와 함께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한국에 오면 만나러 가거나 연락을 하곤 했다고 장호기 감독은 말합니다. 그는 나를 필리핀에 있는 그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갈아타 제너럴 산토스로 갔고, 그곳에서 그의 집에 가서 그가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나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의 아들들과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장 감독은 파키아오의 홈 오피스에 가서 텔레비전에서 피지컬 100 에피소드가 재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피지컬 100의 2시즌을 모두 보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고, 나는 다음 시즌에 그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장 감독은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미 정상에 있었고 모든 것을 해냈기 때문에 매우 걱정했고, 그는 그리 어리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해냈기 때문에 그가 참가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도전을 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로 참가 의사를 밝힌 것에 매우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장 감독은 넷플릭스의 주요 성장 시장을 목표로 8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통 스포츠 게임과 대규모 스포츠 팬층을 위해 선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몽골 대표팀에는 레슬링 선수 바이르 사이칸 오르콘 바야르가 출전했고, 태국 대표팀에는 무에타이 선수 슈페르본이 포함되었으며, 터키 대표팀에는 전통 오일 레슬링 선수 레제프 카라가 출전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더 작다는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라고 장 감독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시아인들이 매우 강할 수 있고 그들만의 매우 강력한 전통 스포츠 게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캐스팅에 대해 장 감독은 각 팀의 앵커가 될 각종 전통 스포츠 전설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서로 다른 운동 능력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과 각 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에 연락하고 만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에이전시와 직원이 있었습니다. 장 감독은 피지컬 아시아에 가입할 적합한 회원을 찾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몽골이 쇼에 포함된 것은 다른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즌 1, 2가 끝난 후 몽골 정부 관리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몽골의 경기처럼 몽골 선수 15명과 한국 선수 15명이 경쟁하는 것이 재밌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재밌을 거라고 말했지만 더 재밌는 것은 더 많은 국가 아시아 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지컬 아시아를 하기로 결정한 후 그들은 훌륭한 참가자가 될 선수와 사람들을 추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장 감독은 덧붙였습니다.
장 감독은 한국이 전반에 이전 시즌에 출연하고 형식에 익숙해 보이는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피지컬 아시아 대회의 많은 선수들이 모국에서 비슷한 서바이벌 또는 게임쇼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쇼에 합류하기 전에 피지컬 100의 2시즌을 면밀히 시청했습니다. 결과를 뒤흔들거나 경기를 치르는데 큰 이점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 감독이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도 비슷한 서바이벌 쇼에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국가에 대한 질문에 장 감독은 브라질을 가장 기대할 국가로 꼽았습니다. 브라질 팬들로부터 피지컬 100 브라질 버전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장 감독은 말합니다. 그들은 스포츠 강국이고 스포츠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보고 싶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피지컬 100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지컬 아시아 촬영 무대 뒤에서 장 감독은 이번 쇼의 독특한 점은 세트장에 있는 광범위한 통역사 팀이었다고 말합니다. 카메라가 멈췄을 때도 통역사가 필요했고 한국에 있는 동안 방문 선수들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8개국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세트장에는 최소 8명의 통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장 감독은 말합니다.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통역사 8명 외에도 한국에 머물기 때문에 통역도 필요합니다. 팀당 국가당 약 4명에서 5명의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서포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피지컬 아시아의 일부 장면에 등장하는 한국 전통 갓을 쓴 심판을 통해 한국 문화를 조금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소니와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히트작인 K-POP 데모넌터스에 출연하는 사자 보이스를 통해 이 전통 모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과 일치했습니다. 사자 보이즈를 모방하지는 않았지만 쇼의 문화적 측면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전통 의상이 저에게 정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장 감독은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왕실 근위대의 옷을 입고 있으며 한국의 저승사자도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면이고 갓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을 마쳤을 때 K-POP 데모넌터스가 폭발했고 모두가 이 모자 때문에 열광했기 때문에 좋은 우연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를 계속 보면 세트장에 한국과 아시아 문화 등 더 많은 문화적 측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장 감독은 각 경기마다 6명에서 10명의 심판이 있었지만 각 장면에 심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통제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지만 화면에서 심판을 너무 많이 보면 게임에 몰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로는 후반 작업 중에 심판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안전요원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 감독은 근처에 큰 병원이 있는 스튜디오도 선택했고 제작에는 항상 최소 3대의 구급차가 대기하고 세트장에는 10명 이상의 의료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감독은 피지컬 100의 처음 2시즌에서 피지컬 아시아를 구축하는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에 세트장에서 적응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통해 전달하고 그에 따라 규칙을 바꾸면 선수들에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규칙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장 감독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를 치르기 전에 상황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경기가 계속 재대결로 진행되면 규칙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대결이 너무 많고 이것이 첫 번째 경기일 뿐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재대결이 여러 차례 있었던 두 번째 회의를 언급하며 장 감독은 영원히 계속되는 한일 재대결을 위해 시간이 너무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두 팀 수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너희들이 우리에게 규칙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제안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 사이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장 감독은 또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형식이 선수와 시청자 모두에게 더 민감한 순간을 표면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모두가 쇼가 만들어진 정신으로 쇼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가 국기 아래 함께 모이면서 국가적 자부심이 있고 사람들은 경쟁에 대해 약간 민감해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제와 같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촬영이 정말 즐겁고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계속 응원할 수 있고 그것을 새로운 유형의 재미있는 올림픽처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장 감독은 덧붙입니다. 장 감독의 흥분은 넷플릭스가 아시아에서 대본 없는 히트작의 차세대 물결을 지원하면서 좋은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콘텐츠 디렉터 유규환 씨는 한국 대본 없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모태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피지컬 아시아의 초연과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피지컬 100과 같은 형식의 적응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형식은 더 많은 청중에게 다양한 다국적 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올 12월 흑백 요리사와 같은 사랑받는 대본 없는 타이틀의 귀환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이야기와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계속 집중할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버라이티 쇼는 K영화, K드라마의 전세계 인기를 잇는 또 다른 강력한 K 컨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K 버라이티 쇼가 많이 제작되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I wish I could give you up, but you're my new favorite drug. Enter into my blood, run with my toxic love.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